요즘 주식 투자 열풍이 10대들 사이에서까지 분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신규 증권 계좌 개설이 폭증하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어린 유튜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버는 건 아닙니다. 또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김은경 처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보통 이제 주식과 어린이를 합쳐서 주린이라는 말을 어른들한테 재밌게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10대 주린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건수가 47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고 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 게임 얘기를 주로 했었었는데요. 요즘은 주식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식계좌 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실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 통장 개설이나 투자를 직접 한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에도 자녀가 혼자 매매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처장님 보시기에 이런 청소년 주식 투자 열풍,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소외감에서 아이들에게 계좌를 만들어 주시거나 그 일찍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조기 금융교육의 목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이를 직접 해보게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경제 공부도 하고 투자 감각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나 이 양지가 있으면 이제 음지도 있을 텐데 청소년 주식 투자의 이 긍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주식 투자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사실 투자에 대해서 공부나 준비를 하지 않고 증시 화랑기에 손쉽게 큰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따라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투자나 금융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금융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잘못된 습관이나 판단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빠져서 도박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도박 중독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 관련 문제 중 하나로 저희가 이제 주식 리딩방 이 피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그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식 리딩방은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그 종목 추천을 해주는 대신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서비스 해지를 하고 싶은데 그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거나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불행하게도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는 등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소비자의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올바른 투자 교육이 없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를 통해서 불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투자 교육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주식 투자를 경험해 보기 전에 사실상 그 돈이 무엇인지,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이것이 어떻게 기업에 전달이 되고 관리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육상에서 보면 금융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필수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현재 다행스럽게도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교하고 주위의 인근 금융회사를 1대1로 연결해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1419 제도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하는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하고 지도서를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식 투자에 앞서서 자녀들과 함께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한 6개 종류의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용돈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금을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직원들하고 한 두어 판 해봤는데 아주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셔서 교육에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면 마음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주식 투자에 앞서서 자녀들과 이런 자료들을 공유해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미있다는 말씀이 딱 꽂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게임을 통해서 음식도 만들어 보고 카 레이싱도 하는데, 그 안에 투자가 무엇인지, 내가 교환 가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가 원치 않았던 물건들을 누구하고 어떻게 교환을 할 것인지, 내가 모은 자금을 갖고 필요한 물건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주 배울 수 있는데, 제가 한 거는 초등학교 3, 4학년 것이었는데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를 강조하시는데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처장님의 활약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